뭐 자기소개라도 할까요? 아니면은 시간 좀 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은 그 좀 소개를 좀 할게요. 제가 먼저. 그 발표자께서는 그 미시건 대학교에서 지금 4년 차 맞으시죠? 5년 차, 5년 차. 5년 차시구나. 그 5년 차 이제 박사과정, 수학과 박사과정에 계신 이제 정기룡 님이시고, 이제 조합론과 이제 대수기하 쪽으로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 되게 그 귀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을 이제 마련해 봤는데, 한번 이제 본인 소개해 주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한 건 이제 서로 이제 자기소개를 하자 말이었는데. 예, 예. 그럴까요? 그것도 일단 나쁘진 않은데. 저부터 네. 저는 이제 박사과정 이제 내년에 졸업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학생이고, 어, 예, 좀 연구 분야는 뭐 지금 이거는 조합론하고 대수기하학이 좀 짬뽕된 건데 그냥 뭐 손에 잡히는 걸 그냥 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괜찮아 보이는 거, 그냥 눈에 봤을 때 이게 아름답다 싶은 거 그냥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좀 지식이 좀 모자라서 할 때마다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 근데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하고 좀 이 내용이 조금 좀 이게 막 뭐라 그러지? 그 막 화려하다기보다는 그냥 좀 이해가 되고 이게 왜 그냥 사람들이 이런데 왜 시간을 쏟는구나 그런 정도만 전달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그냥 코멘트로, 이제 기룡님께서 이제 사실 이제 다 돌아가면서 그 네, 자기소개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네, 발표하시는 입장에서도 한번 이제 소개를 쭉 듣고 이제 톡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아서 나쁘지 네, 않은 예, 제안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제가 지금 카메라가 연결이 안 돼서 잠깐만 좀 나갔다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네네. 얼마나 걸리나요? 나갔다 바로 들어올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제 아시는 저부터 일단 소개를 하고 있을게요. 다가 들어오시는 동안에. 그럼 이제 저부터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다 이제 눈치껏 이제 돌아가시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는 조건희라고 하고요. 감사하게도 이 시간을 이제 주최했고, 저는 이제 코네티컷 주립대에서 이제 복소기학 이제 4년차 박사과정 학생이고, 저도 이제 내년에 이제 졸업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페북이든 이제 유튜브든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끈들을 통해서 이런 인연들을 이제 만날 수 있다는 게 되게 귀한 기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시간 마련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오신 순서대로 그 소개하면 좋지 않을까요? 다들 순번을 아시려나? 예찬님이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키셔야 됩니다. 저기 마이크. 네, 마이크 키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예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국에서 그 세종시에서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라고 부르는 이름이 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대중 강연 성격에 이렇게 그 강연을 열어주신다고 하셔서 그 말을 믿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그 대중에 적합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수학 교육을 전공하긴 했지만 전문적인 어떤 수학 연구를 해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수학 교육 관련 전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말 그대로 수학에 관심 많은 대중으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재왕 씨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콜로라도 주립대, 저는 이재황이고요. 지금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그 대수기하랑 약간 매스 피직스 연관된 거 이제 연구 막 시작을 한 지금 2년차 박사 과정이고, 저는 이제 오늘 뭐 이뉴머레이션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뉴머러티브 지오메트리랑 연관된 거를 이제 계속 공부하니까 오늘 뭐 좀 배울 게 있을까 싶어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매스 시빌링이셔서 정길영 선배님. 제가요? 네, 제 석사를 이제 아타나 선생님 밑에서 했거든요. 아, 제가 아타나스. D 아더
one 그래요? and the other예요. 예. 아. 그래서 제가 딱 선생님 반가워요. 늙으셔서 지금은 안 받으시는 것 같고 그래요? 두 번째로 이제 어, 마지막으로 가끔 연락하고 그래요, 저도. 네, 저도 지금 가끔가다 어. 이제 매일 보내는데 반갑습니다. 이름이 이재광 이재황이요. 이재광 씨요. 예. 네. 가끔 선생님이 그 아. 얘기를 하셨었어요. 예. 그래요? 연구는 이제 대부분 그때 이제 당시에 원래 하시던 분이 예, 네. 배첼러 어드바이저랑 연구 계속 하고 계셨다고 예. 네, 그런 얘기 좀 해주시고 그랬었어요. 그 제프 액터 그 사람 알아요? 제프 액터? 알죠. 네. 예. 지금 그분이 네. 이번 학기에 산술기아 했고 이제 아. 대수기아 아마 원투를 이제 쭉 이어서 아마 할 그분이 거예요. 좀 수학을 잘 저는 하시는. 근데 그분이랑은 안 하고 있는데. 예. 그분 아시는구나. 예. 저는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랑 이제 예. 그 뭐야 캐릭터스틱 제로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예. 질의응답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김도경 씨가 소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포스텍에서 원래 이제 정수론 하려고 들어갔다가 이제 대수기아 쪽으로 이제 툴을 써가지고 정수론의 접목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졸업 요건을 맞추느라고 적용까지는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들어갈 땐 정수론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졸업은 대수기아로 졸업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네네, 기령님 이제 포스텍 가서 알죠. 네. 저랑 관심사도 비슷하신 것 같고 저도 네. 이제 오늘 주제 대충 보니까 이제 결국은 rationality에 관한 얘기를 하실 것 같던데. 그거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일단 어쨌든 저도 이제 네. 들어가고 대학원 한 석박사 통합 2년차 정도 때 이제 제가 교수님한테 이제 받아가지고 발표했었던 주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연구 주제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학생 톡 같은 데서 발표했던 주제가 value conjecture였었거든요. 실버만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enumeration theorem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좀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뭐 지금 뭔가 시메트릭 파워나 뭐 그런 것도 나오는 것 같고, 이제 GIT 코션트나 뭐 이런 것들도 하시는 것 같고 해서 관심이 있어서 들어와 봤는데 일단은 지금 아까 보니까 이제 선생님도 계시고 해서 이제 그 사실 저도 어떻게 이제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주제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중 강연으로 소화시키실지 궁금해서 오게 됐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 박사 마치고 제 소개가 좀 안 됐는데 그래서 박사를 2018년에 받고 이제 AI 쪽의 스타트업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이직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쉬고 있는 중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우성 씨까지 이제 소개해 주시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들리시나요? 네. 예, 제가 줌을 처음 써봐가지고 예, 저는 지금 한국의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라는 대학교에서 이제 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사실 이제 저희 학교에는 이제 과가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좀 수학과라는 개념은 없는데 이제 거기서 수학 공부하면서 지금 이제 수학과 대학원 이제 진학을 희망하고 있고 이제 좀 거기서는 이제 좀 수학 좀 이제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지금 이제 좀 현업에서 지금 수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번 기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적합한 딱 제가 찾는 청중이네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시작할까요? 네. 제가 이게 좀 한국말로 강연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중간에 좀 막 어버버버 거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때 좀 멈추시고 무슨 말인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할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장 최근에 쓴 논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딱 이게 제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쌓아져 있던 지식들에 제가 그냥 조각 한 조각만 올려놓고 이걸 제 논문이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제 논문이라고 하기 제 결과는 결과인데 이게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이 결코 이게 제 거는 아니에요. 그동안 해오셨던 많은 분들의 얘기를 이제 함축적으로 설명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이 결과를 찾게 되었나 그 과정을 살짝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게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이제 원초적으로 조합론이라는 분야는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이제 뭐 셈을 어떻게 세는지 뭐 되게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내가 이걸 세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세야 될지 모르는데 그 구조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세는지 항상 이게 숫자로 딱딱 떨어지리란 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구조와 연관이 있는지 그런 걸 밝혀내면서 이렇게 셈을 하는 거예요.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 중에 이제 어떤 예가 있냐면 가장 예로 메탄이라는 그 화학적 분자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C 탄소가 하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H 수소라고 하죠. 하이드로젠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세 개가 있는데 그 구조가 이제 그러면은 C가 가운데 하나 들어가고 H가 이게 바깥에 네 개가 들어가죠. 죄송해요. 4개. CH4니까. 4개가 들어갔는데 그럼 그 걔네를 가지고 이제 걔네를 이제 내가 임의적으로 배치를 했을 때 구조를 흐트리지 않고 몇 개나 가질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화학 하시는 분들한테 응용이 될지도 모르겠죠. 그걸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문제와 이제 그러면 이제 기하학에서 어떤 좀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 이제 저희가 메인 이그젬플을 가지고 시도를 할 건데 자 이게 지금 그림이 조금 좀 어설프지만 무슨 말인지 무슨 구조인지 대충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할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피라미드는 아니죠. 이제 아래가 삼각형이고 이렇게 옆면이 다 이렇게 정삼각형인 걸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면은 없이 이렇게 생긴 구조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C랑 H를 적당히 채워 놓으면 그죠? 이제 그러면 어떤 이제 그 C와 H를 갖는 화학적 분자 구조가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가장 잘 아는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제 좀 C, H, 뭐 H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이제 저희가 잘 아는 메탄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이 C와 H를 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고칠 수가 있죠. 이제 C를 어디로 이제 C를 굳이 여기다가 쓰지 않고 뭐 이제 C를 여기다가 보내면 또 다른 구조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C 1개랑 H 4개로 몇 가지나 만들 수 있나 이 구조를 이 구조의 틀 자체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실은 화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화학 선생님인데 이런 말을 하면 좀 되게 싫어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잘 몰라요, 실은. 근데 이제 뭔가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이제 수학적인 질문인데 뭐 물론 화학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뭐 응용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그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그 사실은 이게 지금은 약간 수학적으로 고려하시는 거지 화학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구조는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C는 최각전자가 4개고 이제 H는 네네. 공유결합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하나씩 있어서 가능한 상황인데 그렇군요. 제가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화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말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중 강연이 그렇군요. 만약에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런 거를 듣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아이러니한 거는 화학자들이 정말 이 논문을 뭐라 그러죠? 인용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논문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화학자들이 보기엔 리던던트한 게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마 그렇군요.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에센셜한 게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화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구조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한 상황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죠? 이제, 자, 그러면은 그 경우들 중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C가 여기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C가 C를 이제 다른 구석에 모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치면 이제 5가지가 있는데, 그죠?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그죠?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구석으로 C를 모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구석으로 C를 모는 경우랑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저희가 회전을 용납을 하면 다 같은 경우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어떻게 5가지가 아니고 이제 조경 씨가 말한 만큼 더 의미 있는 셈을 하려면 좀 더 이제 한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지만, 근데 그 저희가 이뉴머레이션에 에만 치중을 하면 2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한 건 뭐죠? 지금 이 배치 방법, 그죠? 저희가 소위 말하는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컨피규레이션을 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컨피규레이션 세는데 그 세는 과정이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나이브하게 이제 셌다가 하나하나씩 셌다가 그렇게 하나하나씩 센 건 뭐죠? 이거 실은 고등학교 수학인데 5팩토리얼, 4팩토리얼, 1팩토리얼이죠. 그래서 5개가 되죠. 근데 아무튼 근데 이렇게 세는 게 아니고, 그죠? 이제 그 대칭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대칭만큼은 빼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칭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했을 때 이제 화학적 분자 구조가 더 복잡해지면 이 이뉴머레이션 즉 열거를 하는 방법이 더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제 소위 말하는 제 그 논문의 아이디어는 포이어 열거 정리, 포이어 이뉴머레이션 테orem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주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슬라이드를 넘겨볼게요. 자, 질문 있나요 혹시? 자,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아까 경우에는 이제 C가 1개고 H가 4개인 과정이죠. C가 1개고 H가 4개인 과정.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가 하면 C가 5개 있는 과정이 5개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C가 4개인 경우도, C가 4개이고 H가 1개인 경우도 있고, 뭐 C가 3개이고 H가 2개인 경우도 있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각각의 경우들을 나누고 제가 이걸 그냥 임의로 weight라는 말을 쓸게요. 실은 이게 뭐 어디 가서나 다 통용되는 말은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weight라는 말을 쓸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weight가 C5일 수도 있고 C4H일 수도 있고 C3H2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관심 있었던 거는 C가 1이고 H가 4인 그 웨이트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용어 무슨 말인지 얘기되나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얼만큼 이제 화학적 분자 구조를 이제 할 수 있나? 저희가 답이 2개라는 걸 알아요. 이미 지금 얘기를 했죠. 자, 5개가 아니고 2개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웨이트들에서 얼만큼 있나 세보면 이제 C가 5개인 경우에는 1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다 똑같으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H가 5개인 경우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C가 4개이고 H가 1개인 경우에는 C랑 H랑 그 뭐라 그러죠? 역할이 바뀐 것 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2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C가 3개이고 H가 2개인 경우도 실은 비슷해요. 세는 방법이.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2개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조금 이제 돌려보고 이러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C가 2개이고 H가 3개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2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냥 리코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어떤 뭐라 그러죠? 다항식이라 그러죠. C랑 H를 마치 이제 변수처럼 생각을 한 다음에 다항식으로 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C5에 보면은 그 개수가 1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1개밖에 없다. 그리고 저희가 궁금했던 거는 이거죠. 저희가 궁금했던 거는 이거죠. 이거 여기 2개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저희가 실은 저희는 지금 제 톡에서는 이 example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세는 게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이 example만 볼 건데, 그죠? 제가 이제 실은 수학적 증명을 할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example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납득을 하시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 증명이 정말 궁금하면 나중에 공부를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증명을 실은 나는 볼 일이 없다. 그러면 그냥 잊어버리시고, 이거 실은 정말 오래된 정리니까 그냥 사용만 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 명제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기하학에서 또 어떻게 이제 나오는지 그것도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죄송합니다. 공유를 중지해 버렸네요. 보이시나요? 예. 그러면 다음. 자, 이제 그러면은 이 다른 방법으로 이걸 바라보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 일단 그냥 구조만 생각할게요. 지금 CH를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구조만 생각을 할게요. 구조만 생각을 하고 처음에 저희가 구조를 생각할 때는 이 각각의 점들이 각각의 이제 꼭지점이라고 하죠. 이걸 지금 원소가 놓일 자리들, 그 자리를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다르다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1, 2, 3, 4, 5라고 붙였어요. 이 꼭지점에다가. 그냥 저희가 자리가 다르다고 처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저희가 순열 조합을 배울 때 순열을 먼저 배우죠. 순열이 맞나요? 순열이 퍼뮤테이션이죠. 순열을 먼저 배우잖아요. 처음에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조합을 할 때, 그렇죠. 다시 이제 좀 다시 같다고 비슷한 그 스타일이에요. 이게 지금 처음에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 1, 2, 3, 4, 5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할 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조금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이제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실은 저희가 각각 C랑 H를 집어 넣은 다음에 셌는데 그 전에 얼만큼 이 대칭들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조금 약간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1하고 2를 제가 교체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실은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1하고 2를 교체하려면은 저희가 이걸 찢지 않고서 돌려가지고 맞추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실은 이거 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방법이 있긴 있을 텐데. 근데 그냥 이거는 저는 그냥 뭐라고 하죠? 뭐 소위 말해서 그냥 당연하다라고 하는데 실은 제가 당연한지 안 당연한지 모르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물론 뭔가 써보면은 뭔가 나오긴 하겠죠. 근데 1하고 2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구조의 정의상. 그죠? 근데 1하고 2를 이렇게 돌리고 2를 3으로 돌리고 3을 1로 돌리는 건 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는 경우는 저희가 1, 2, 3이라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희가 이걸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과정들, 이렇게 이 분자의 구조를 돌려가지고 어떻게 대칭들이 몇 개가 있는지 세보면 12개가 나와요. 근데 이제 12개가 나온다는 거는 1, 2를 교체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거 지금 대칭을 공부를 하는데 이 대칭을 공부하는 걸 그룹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룹 이론, 군 이론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근데 이제 거기에 간단한 정리인 라그랑주 정리를 쓰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하진 않고 이제 그런 게 있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12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2개가 뭔지 하나하나 다 나열하는 건 저희가 직접 손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손으로 다 이렇게 하라고 뭐 숙제를 내드리기는 좀 그렇고 제가 그렇게 제가 직접 해보고 이렇게 또 인터넷으로 다시 찾아서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작업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나열을 해가지고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저희가 말했던 1, 2, 3을 돌리는 건 이게 지금 처음 과정이고요. 이제 1, 3, 2는 1을 3으로 보내고 뒤로 돌아가 볼게요. 1을 3으로 보내고 다시 3을 2로 보내고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런 게 됐고 뭐 2, 3, 4도 있을 거고요. 2, 4, 3도 있을 거고요. 자 보시면 이제 5는 없어요. 왜 5가 없을까요? 5는 어떻게 돌려도 자기가 자신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5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조금 신기한 게 1, 2, 3, 4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거 얘는 어떻게 하냐? 1이랑 2랑 바꾸고 3을 4랑 바꿔요. 아 그럼 이거 찢는 거 아니냐? 이거 반칙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2차원짜리 그림에서 실은 이게 막 그 화학 선생님들이 가지고 이게 모형 가지고 강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거 지금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막 말하고 떠들어봐야 눈으로 한번 보면 이게 딱 그게 되는데 근데 이게 1, 2, 3, 4를 어떻게 교체나 일단 한번 제가 시도는 한번 해볼게요. 설명을. 자, 1하고 2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는 동안 4하고 3을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좀 제가 생각해도 좀 좋은 설명이 아니네요. 이게 일단 그냥 좀 된다고 믿고 넘어가셔도 네 아무튼 네 실제로 모형이 있으시면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설명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자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 각각의 대칭들 이제 처음 대칭도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대칭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실은 이걸 아이덴티티 시메트리라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저희가 이제 인생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네. 아무튼 이 각각의 대칭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굉장히 실은 좀 난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 쓰는 테크닉들 중에 굉장히 난잡해 보이는 것들 중에 조금 중요해 보이는 것들만 골라서 모으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베리언트를 얻어낸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수학적 복잡한 객체들이 있으면 저희가 필요한 것만 찝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미적분학을 공부할 때 함수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극대 극소점 이제 그 로컬 미니멈, 로컬 맥시멈을 구할 때 저희가 실은 그 함수 자체에 대한 정보는 알 필요가 없어요. 실은 이제 적당히 미분 가능한 함수들에 대해서는 이 기울기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기울기는 함수에 비해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저희 눈에 바라보기 쉽죠. 이게 비슷한 과정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이 대칭들을 12개를 모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어떻게 아까 저희가 생각했던 이뉴메레이션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실은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저희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이뉴메레이션에 관련된 정보들만 어떻게 딱 집어내는 그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걸 발견하는 과정은 어려워요. 결국 결과를 보니 그렇다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것들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과정에서. 자, 아이덴티티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1, 2, 3 먼저 할게요. 1, 2, 3. 1, 2, 3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고 1, 2, 3인 경우에는 이제 이 꼭지점이 5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 다이어그램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1을 2로 보내요. 얘는 그죠? 그리고 2는 3으로 가요. 이 대칭은. 이제 3은 2로 돌아오죠. 그죠? 4는 자기 자신이에요. 5는 자기 자신으로 가요. 왜냐하면 4랑 5는 안 건드리잖아요. 얘가. 그죠? 4랑 5는 안 건드리니까 4는 그냥 자기 자신으로 보내고 5는 자기 자신으로 보내고. 그러면 이제 이 각각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은 전문 용어예요. 이게 좀 웃기지만 사이클이라고 해요. 사이클. 각각 얘네들을. 근데 얘를 길이가 3인 사이클 랭스 3이라고 그러고 얘네는 랭스 1이라고 하겠죠. 자 여기서 그래서 M1은 뭐냐면은 M1은 길이가 1인 사이클의 개수들이에요. 그러니까 2개가 있죠. M3은 뭐예요? 길이가 3인 사이클이니까 1개가 있죠. 이제 그러면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에 제가 안 할 거예요. 근데 여기다 따로 안 쓸 건데 얘네는 1, 2, 3, 4, 5 다 각각 고정시키니까 1 사이클, 랭스 1 사이클들이 5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M1이 5개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죠? 자, 이거 조금만 고려해 보시면 이게 왜 조금 더 간단한 정보인지 알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네들은 다 같은 M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왜냐면 결국 얘네가 내가 레이블링이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잖아요. 이 사이클 세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간단한 인베리언트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실은 서로 다른 많은 것들이 같은 걸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실은 뭐 그룹 이론을 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면 결국 뭐 이게 뭐 컨주게이트 그 SN 내에서 컨주게이트 S5 내에서 컨주게이트 클래스를 결정하는 이 정보들인데 그 용어들이 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데. 근데 그리고 얘네는 뭐가 되겠어요? 이제 얘는 제가 1, 2, 3, 4를 할게요. 1, 2, 3, 4가 더 편하니까. 1, 2, 3, 4, 5. 1, 2, 3, 4, 5. 그러면 얘네는 1은 2로 가고 2는 1로 가고 3은 4로 가고 4는 3으로 가고 5는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랭스 1짜리 사이클은 1개밖에 없고 랭스 2짜리 사이클은 2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나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간단한 정보를 뽑아냈어요.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어떤 다항식을 만들 거예요.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숫자들을 가지고 얘네들은 그 다항식의 차수가 될 거예요. 이 M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M들이 그 숫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항식의 차수로 쓸 거예요. 이 다항식이 무슨 다항식이냐면은 이런 다항식이에요. 제가 이거 조금 이제 시그마 노테이션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조금 수학이구나 싶으실 텐데, 자, 이 G는 뭐냐면 아까 그 대칭들 12개 대칭들의 집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G들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그러죠? 서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얘를 G가 하나 있을 때마다 한 항씩 더하는 거예요. 하나씩 더하는 건데 각각의 아까 각각의 시메트리에 대해서 M들이 쫙 있잖아요. 그 M들이 있으니까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탁탁탁 집어넣어서 각각의 항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럼 5는 필요 없잖아 그럴 거잖아요. 그죠? 5는 필요가 없죠. 왜냐면 M5는 다 0이었잖아요. 아까 다 이렇게 하나도 아니구나. 잠깐만요. M5는 그렇죠. M5는 없었죠. 그렇죠. M5는 없었어요. M4도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쟤네는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넣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아무튼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다항식을 써보면은 G의 개수는 12개잖아요. 이 절대값 이렇게 쓴 거를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원소의 개수인데 이게 제가 뭐 어느 과정에서 어떻게 배운지 실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다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다항식을 써보면 이렇게 돼요. 자, 보시면은 이 처음에 이제 이 다항식들의 개수를 이 12를 빼고 보면은요 1, 8, 3이란 걸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보시면은 앞에 딱 보시면은 처음에 이게 M들이 그룹 지어진 게 딱 처음에 그 1번 걔네는 딱 한 개밖에 없고, 그죠? 그 중에 그 뒤로 8개 따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3개가 따르잖아요. 그 숫자들이에요. 이 숫자들이. 그래서 이걸 다 쓰시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아까 저희가 한 이그젬플에 대해서 저희가 다 나열을 해봤으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다 집어넣으시면 이게 나와요. 근데 이걸 왜 고려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제가 그냥 다항식 하나 딱 던져줬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공부하라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뭐라고 그러죠? 전문 용어로 봉기한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뭐 반항을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반항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가 이걸 공부하라고 하면 반항을 해야 맞아요. 왜 공부하냐? 그러면은 실은 이렇게 아까 저희가 생각하는 웨이트 폴리노미얼이 이 공식에 의해서 항상 나온다. 이게 정리예요, 정리. 그러니까 저희가 이 대칭을 그냥 아까 그 개수를 세는 대신에 대칭을 센 다음에
그 대칭을 하나하나 다 열거한다면 그 대칭에 대해서 그 덜 세밀한 정보들, 그러니까 그 대칭에 대한 그 특정 인베리언트들, 그 M들을 뽑아낸 다음에 그 M들을 가지고 다항식을 만들었는데 그냥 여기다가 결국 뭐라고 해야 되죠? 이 C 플러스 H, C제곱 플러스 H제곱, C세제곱 플러스 A세제곱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아까 말했던 그 웨이트 폴리노미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좀 놀랐어요. 이 증명은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저는 좀 처음 봤을 때 놀랬고 이 정리를 이 조합론에서 포이아 열거 정리라고 해요. 저는 이걸 계속 폴야라고 읽었는데 한국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포여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이 사람이 뭐 헝가리 사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헝가리 사람 아닌가? 괜히 또 잘못 말하면 또 안 되니까 여기서 제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그 발음하는 방식이 다른가 봐요. 아무튼 네. 이 명제나 이런 거에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네. 질문해 주세요. 저기 그 중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네, 얘기했던 당시 그 12분의 이렇게 x1 해가지고 example 써주셨던 슬라이드에서 그 x1은 그냥 별 의도 없이 그냥 빼놓으신 건가요? 그 앞으로 인수로 묶어내신 거예요? 열거를 하다 보니까 x1이 다 들어간 건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지금 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저도 처음에 이게 좀 헷갈렸거든요. 그 실은 어떻게 보면 대칭 자체는 아까 그 꼭지점 중에 5번이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5번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이 꼭지점들의 개수를 기억하고 싶거든요. 그죠? 근데 5번을 집어넣어서 생기는 이제 불상사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냐면은 모든 부분에서 M1이 하나씩 더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5번은 항상 고정점이잖아요. 고정되잖아요. 그러니까 M1이 한 개씩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X1이 모든 항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X1이 결국에 인수로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5번을 집어넣어 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굿이론 하는 사람들, 그룹 이론을 그냥 공부하는 관점에서는 5번을 그냥 빼고 이걸 소위 말하는 그 테트라히드론을 로테이셔널 그룹이다. 테트라히드론의 그 정사면체의 로테이션을 생각하는 그 시메트리들만 생각하면 된다. 그거랑 결국 같은 거잖아요. 그 대칭론적 관점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기억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X1이 등장을 안 해요. 걔를 빼버리면. 그죠? 그러면 이제 정리에 따르면 이거는 결국 소용없는 폴리노미얼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답변이 됐나요? 네. 아무튼 굉장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정리 자체는 이렇게 얘네를 집어넣으면 된다. 자, 그래서 결국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증명을 안 하니까. 확인을 해보면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풀려요. 근데 이제 그 이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 넘어가는 과정은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냥 울프람 알파에 때려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좀 굉장히 이제 제가 뭐 할 일이 없을 때 손으로 해보긴 했는데 이렇게 돼요. 알죠? 이거 뭐 손으로 직접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의 좀 지루하시면.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뭐 리마크에 지금 달아놓은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 포리어 이누메레이션 티오렘 자체가 실은 공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 G를 열거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G를 다 사실을 써내는 게 그렇게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수학적인 입장에서 그룹 이론을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유한한 그 대칭들의 그 집합에 대한 그 대수적 구조를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저희가 항상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일단 그 저는 이해를 많이 못하지만 그 이제 전체 이제 수학자 그룹 그 전 세계 수학자들을 다 이제 한 그 두뇌 집단으로 딱 생각을 했을 때 이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열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이제 대칭에 대한 그 대칭론적 관점으로 바꿔서 이제 그 대칭을 이제 공부하는 방법으로 바꿔냈다. 거기에 의의를 두는 거예요. 실제로 그 그룹 자체들이 그 분자 구조를 봤을 때 이해가 잘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되게 체계적인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정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한 35분 정도 얘기를 했으니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그래서 문제를 좀 바꿔서 아까 저희가 생각했던 그 원소들의 집합을 CH의 집합을 X라고 해요. 어떤 X라는 그 집합을 그냥 이름으로 주고 그 원소들이 그냥 CH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원소가 2개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포이어 이누메레이션 티오럼 자체는 그 원소가 좀 여러 가지 몇 가지 유한계 뭐 100개 있든 1000개 있든 정리 자체는 항상 성립이 해요. 이제 물론 CH 뭐 C 플러스 H, C제곱 플러스 H제곱 뭐 그거를 뭐 이제 여러 번 해야 돼요. 그 정리 자체는 성립을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저같이 이제 좀 삐딱한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원소가 무한계 있으면 넌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정직한 대답은 그거죠. 뭐 원소가 무한계 있으면 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건 항상 무한계 있겠지.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 방향은 뭘까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이게 그냥 이 자체로 좀 문제는 안 되고 실은 뭘 세는지도 조금 궁금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런 그 컨피규레이션들을 세면 원소가 무한계 있으면 당연히 무한계 있겠죠. 그죠? 뭐 이걸 굳이 말하면 뭐 비둘기 집의 원리라고 하나? 아무튼 아무튼 굉장히 이게 닭 잡는 상황에 소 잡는 칼을 쓴 꼴이 됐는데 아무튼 근데 아무튼 그 문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더 말이 되는 과정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상황을 그 원소가 무한계 중에 좀 간단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원소들이 그렇죠? 아까는 그 CH 결국 두 개 점들로만 구성이 돼 있었는데 무한계 점들을 구성하는데 이 무한계 점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도너츠 모양의 어떤 곡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한계 있겠죠.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아무튼 얘네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저희는 이제 도너츠를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런 거 좀 헷갈렸는데 그 구멍이 안에 이게 도너츠 속이 안 채워져 있는 도너츠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어떻게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던킨 도너츠에 갔는데 아니면 뭐 크리스피 크림에 갔는데 딱 도너츠를 샀는데 뭐 설탕 코팅이 있는 도너츠를 샀는데 먹어보니까 안에 빵이 없는 도너츠인 거야. 그런 도너츠를 생각해 보세요. 좀 말은 안 되지만 이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설탕 코팅만 남은 거예요. 도너츠에 빵은 없고. 근데 저희가 이런 공면을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점은 일일이 생각했을 때 무한히 많죠. 이런 걸 이제 이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아까 저희가 X를 생각했을 때 저희가 전에 생각하던 X는 CH 2개밖에 없었죠. 그 경우에는 뭘 세야 되는지 자명해요. X에 대해서 뭘 세야 되는지. 그 X 자체 그 크기를 세면 되겠죠. CH 딱 2개밖에 없잖아. 그 2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뭘 세야 되는지 일단 그렇게 크게 자명하진 않아요. 이 곡면에 대해서 뭘 세야 되는지. 근데 이게 저희가 주로 세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이 곡면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저희가 주로 세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건희 씨께서도 전에 뭐 공지사항 때 얘기했지만 뭐 배티수라 그러는데 그게 결국 이제 조금 이제 뭐 그냥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렵고 이 이그젬플에서 좀 상당히 좀 간단하게 설명이 되니까 제가 좀 영어로 여기 뭐 많이 적어놨네요. 지금 이렇게 적어놓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 배티수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H0 H1
H2, H3, H4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제 가장 직관적으로 맞는 말은 H형은 0차원 이 X, 이 공간 X가 가진 0차원 구멍의 개수예요. 0차원 구멍. 그리고 이 H1은 1차원 구멍의 개수예요. H2는 2차원 구멍의 개수예요. H3은 3차원 구멍의 개수예요. 좀 말이 안 돼요.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 프로스팅밖에 안 남은 이 도너츠, 설탕 코팅밖에 안 남은 이 도너츠를 이렇게 이 부분을 잘라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부분을. 한 부분을 잘라서, 그리고 이제 이 설탕 코팅, 또 이제 저희가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이 설탕 코팅을 마음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좀 정말 말은 안 되지만. 그러면은 이 도너츠가 실은 이런 모양으로 펼쳐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펼치면. 그죠? 근데 이렇게 펼치는데 좀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부분을 잘랐다는 걸 명시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 이거 실은 다른 공면이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를 잘랐으니까 내가 언제든 다시 붙일 수 있어라고 명시를 해줘야 그 같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적당히 비슷하다고 둘게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은 여기서 여기를 자를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자르면은 이 부분은 좀 다른 방식으로 자를 거니까 제가 화살표를 2개를 적을게요. 그러면 이제 잘라서 펼치면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제가 좀 스스로 헷갈리네요. 좀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실은 이 부분 옆면만 지금 이렇게 딱 뭐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 부분만 채워져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1차원 이거랑 얘랑 비슷하고, 여기서 이제 1차원 구멍을 셀 때는 2차원적인 요소는 다 제외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 있는 2차원적인 면을 드러내야 돼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면이 붙어 있는데 이 면을 드러낼 거예요, 저희가. 드러내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 드러낸 다음에 과정이 여기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제. 면을 지우는 거예요, 2차원짜리를. 그럼 이렇게 생긴 모형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긴 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실은 이 겉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중간에는 없이. 그러면 이제 실은 저희가 어떻게 붙이는지 실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붙이는지 다시 붙여볼게요. 2차원 면을 제거한 상황에서. 어떻게 붙이냐? 자, 이렇게 붙여야겠죠? 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붙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얘는 지금 같이 또 붙여야 되니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얘를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죠?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뭐라 그러죠? 굽어가지고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2차원을 제거를 했을 때 1차원 구멍이 2개가 생겼죠. 그렇죠? 2차원을 제거했을 때 1차원 구멍이 2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H1X는 2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1차원짜리 고리가 여기 2개가 있어요. 근데 실은 이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말이 우선 2차원짜리 구멍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게요. 2차원짜리 구멍은 이제 1개예요, 1개. 왜냐하면 2차원짜리 구멍이 실은 아까 2차원 면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렇게 구멍 빈 부분이 1개가 있어요. 근데 1개가 있는데 실은 좀 엄밀히 얘기를 하면 이게 1차원의 기하학적 요소들이 어떻게 이제 2차원 구멍을 이제
메꿀지 안 메꿀지 이걸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한계인 거는 실은 어떻게 보면 계산을 하면 나오는 건데 이게 조금 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을긴 한데 그냥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실은 이 과정에서는 2차원 구멍이 그렇게 한계라는 게 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맞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1차원 구멍은 뭐냐면 0차원 구멍은 뭐냐면 0차원 구멍은 저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얘를 봤을 때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이 객체를 봤을 때 점이 몇 개가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개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도너츠가 하나 여기 더 있었다면은 그죠? 뭐 이게 겉면만 있든 속이 꽉 채워질 때 하나 더 있었다면 두 개가 보이겠죠. 멀리서 보면. 근데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딱 연결된 부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0차원 구멍은 하나 있는 거예요. 참 어설픈 설명이지만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3차원 구멍, 4차원 구멍 몇 개 있을까요? 저희 학부생. 2차원 구멍에 대해서 네. 지금 살짝 좀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2차원 구멍 도너츠 보면은 2차원짜리 처음에 이게 면이 감싸고 있는 구멍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가 있고 그리고 실은 그리고 그거 말고 또 1차원짜리가 두 개가 있어요.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1차원 구멍에 지금 해당했던 부분이 여기랑 이렇게 드러나요. 이쪽에. 1차원 구멍을 줬던 그 고리가 두 개가 드러나는데 실은 이 고리가 이 2차원 구멍을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되게 어설픈 말들을 많이 써서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하는데 2차원 구멍을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주면 안 돼요. 2차원 구멍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 고리가 이 1차원 구멍을 연결하는 고리들이 그 2차원 구멍의 개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게 제가 설명드리는 게 실은 엄밀한 건 아니고 원래 한 개였는데 얼만큼 빠질 수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실은. 근데 이제 그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만약에 잘 안 돼도 그 본인 탓을 하지 말고 제 설명 탓을 하면 돼요. 이게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생각하던 구멍은 그냥 진짜 2차원적인 그 부분이 감싸고 있는 부분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구멍이. 그러니까 거기서 온 거예요. 그냥.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그 H2를 정의를 하면 그게 실은 구멍의 개수가 1에서 깎일 수가 있어요. 다른 그 연계로. 근데 그걸 실은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든 말든 상관은 없다. 실은 지금 이 말을 하지 않아도 실은 됐었을 텐데 그러면 또 거짓말을 한 게 되니까 제가 지금 이런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감만 오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3차원 구멍 몇 개가 있을까요? 이건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줬던 그 어설픈 설명만 가지고 있어요. 없을 것 그죠? 같... 없어요. 3차원짜리 저희가 시작할 게 없잖아요. 3차원짜리가. 0차원짜리는 점이 하나 있었고 그죠? 근데 1차원짜리는 저희가 고리가 두 개 있었고 0차원짜리는 실은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1차원짜리는 고리가 두 개가 있었고 2차원짜리는 면이 하나가 있었는데 3차원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저희가 시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3차원부터는 다 0이에요. 얘는 다 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저희가 여기 이 공간에 대해서 할 거는 0차원짜리는 0차원짜리 구멍 하나, 그죠? 2차원짜리 구멍 두 개, 1차원짜리 구멍 두 개, 2차원짜리 구멍 한 개라는 거예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을 제가 제대로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를 안 하셔도 뭐 굳이 본인이 자책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아까 그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예제에서 이거의 0차원 구멍은 몇 개가 될까요? 얘는. 학생이 다시 대답해 볼까요? 그게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C하고 H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는 연결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좀 뭐라고 하죠? 그냥 고전적인 그 기하학적인 대상을 다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C랑 H가 연결이 돼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떨어져서 얘를 봤을 때 두 개가 있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2개고 H1부터는 다 0일 거예요. 그거는 납득이 되죠.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얻은 게 뭐예요? 얻은 게 뭐냐면은 저희가 원래 생각하던 그 예에서는 개수를 센다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개수를 센다는 방법을 0차원 구멍을 센다는 방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 이거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CH라는 그 집합이 있었을 때 걔를 원래 개수가 그냥 2개라고 딱 간주했는데 이 개수 2개라는 거를 0차원 구멍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더 그 다른 무한 집합들이 있을 때 어떤 기하학적으로 조금 나이스한 공간, 예를 들면 이 속이 빈 도너츠 같은 공간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얘네는 이제 그 0차원 공간 0차원 구멍이 하나 있고 1차원 구멍이 2개 있고 2차원 구멍이 하나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 저희가 아까 그 얘네를 그 분자 구조에 집어넣었을 때 그 걔네들이 이루는 집합도 어떤 기하학적인 공간을 이루고 있다면은 걔네도 0차원 구멍이 있고 1차원 구멍이 있고 2차원 구멍이 있고 이러는데 걔네를 세면 되지 않겠냐. 그걸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냥 숫자만 셌는데 그 숫자를 0차원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확장되는 방법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지금 한 얘기예요, 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록하는 방법, 그냥 이제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방법에 불과해요. 근데 굉장히 좀 되게 유용한 방법이 돼버렸는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이 그리스 용어로 그 문자로 X처럼 보이는데 카이라고 하죠. 카이. 그리스 문자 카이. 그리고 카이하고 이제 아래 U 알파벳 U를 달고 그리고 X라고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U에 대한 다항식을 생각을 할 거예요. 다항식을 생각을 하는데 뭐 개수가 뭐 H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딱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기하학적 구조는 이제 고차원으로 가면 구멍이 없어질 거잖아요. 그죠? 아까 저희가 봤던 예는. 그러니까 이제 실은 다항식이에요. 개수가 무한계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0차원 구멍은 하나 있고 2차원 구멍은 2가 있고 2개 있고 3차원 구멍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왜 굳이 막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꿨냐 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좋아서 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바꾼 이유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바꿔야 그 지금 따라 나올 공식들이 굉장히 간단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바꾼 건데 이거는 실은 그 누구나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저희가 이게 이렇게 이 규칙이 0차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고 1차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걸 그냥 기억하고만 있으면은 저희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생각을 하든 안 붙여서 생각하든 똑같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죠? 결국 1, 2, 2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크게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공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다항식을 써보면은 U-1의 제곱이 되죠. 왜냐면 아까 1이고 첫 번째 1이고 그럼 마이너스 2U 그리고 플러스 U 제곱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다항식 하나가 그 구멍들을 개수로 그냥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고려할 거는 저희가 이 용어를 써서 했었는데 잠깐만요. 아까 저희가 고려했던 게 이거였죠. 이렇게 생긴 이제 분자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CH를 집어넣는 방법의 개수를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제 CH를 어떻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생각을 할 수 있냐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각각 점들을 무한계 있는 것들. 그죠? 얘를 집어넣으면 그 집어넣은 것마다 하나하나 그 원소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칭이 있을 때
그 대칭만큼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의 집합을 이렇게 쓸 거예요. 이 5는 뭐예요? 이 5는 그냥 이 꼭지점들의 개수겠죠. 굳이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x 5승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에 있는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이제 뭐 아까처럼 1, 2, 3, 4, 5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각각 배치를 주는 과정을 1, 2, 3, 4, 5에서 여기 이 x 이 도너츠 지금 굉장히 못 그렸는데 아무튼 여기로 가는 뭐라 그러죠? 함수라고 하나요?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함수가 뭐예요, 결국? 함수는 여기서 어떤 원소 하나를 주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그냥 이 원소 자체를 여기다가 하나 배치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2, 3, 4, 5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함수를 이렇게 해놓고 써보면은 뭐냐면은 얘네가 어디로 갈지 그냥 이거를 x1, x2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면 그냥 결국 x1, x2, x3, x4, x5 여기 있는 원소의 하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칭이 실은 여기에 이렇게 가해져요. 대칭. 여기 얘 대칭. 그러니까 그 대칭만큼을 나눠준 것들의 집합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안에는 각각의 x1, x2, x3, x4, x5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같은 녀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1, 2, 3이 대칭이었잖아요. 1, 2, 3 돌리는 거. 그러니까 이 집합 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은 저희가 x1, x2, x3, x4, x5가 있으면은 이 1, 2, 3을 돌리면은 얘네는 항상 그냥 같은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죠? 1을 2로 분해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2는 3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3은 1로 가야 되니까 이제 잠깐만 2가 여기 있어야 되구나. 2가 있고 3은 여기 있고 그렇죠? 그리고 4는 여기 x4는 여기 있고 x5는 여기 있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다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집합이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좀 이제 x의 5승이 있어요. 이게 원래 x의 5승. 근데 얘는 결국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녀석들을 그냥 5번 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곱한다는 말이 그냥 그 집합적으로 곱한다 아니면 뭐 위상적으로 곱한다 뭐 이런 말인데 그 말 자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공간이 그 H0에 H0X가 하나 있었잖아요. 멀리서 봤을 때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곱해도 실은 그 멀리서 봤을 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H0 X5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실은 뭐 제가 이렇게 딱 엄밀하게 설명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좀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좀 느껴지시면 받아들이라고 그냥 좀 억지로 지금 주입을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얘가 여기로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뭐냐면은 이렇게 x1, x2 뭐 이렇게 x5까지 있으면은 이 순서를 잊어먹는 게 함수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내가 원소가 있는데 그 순서를 잊어먹는 순간 그 순서를 아예 잊어먹는 건 아니죠. 그냥 G가 용납하는 만큼 그 G가 아까 저희가 그 대칭들 걔가 용납하는 만큼만 그냥 잊어먹는 거예요. 잊어먹는 함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걸 생각하냐? 여기에 어떤 원소를 잡아도 위에서 X에서 떨어졌겠죠. 그죠? 그거는 용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서젝티브 하다고 하는데 한국말로 뭐라고 하지? 한국말로 이게 더 어려워요. 서젝티브 뭔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 거의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튼 근데 뭐 아무튼 이거
예. 영어로는 onto, subjective 이런 말 쓰는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모든 게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위에서. 근데 이게 continuous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실은 어떤 이제 위상적 구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실은 고등학교 때 생각할 때는 실수해서 실수로 가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실수해서 실수로 가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연속함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제 내가 연필을 떼지 않고 그릴 수 있다, 뭐 펜을 떼지 않고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굳이 이런 말들을 막 꺼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또 H0, X5에서 G를 나눠준 게, 이 연속함수의 이게 모든 게 연속함수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위에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1이라는 숫자는 보존이 돼요. 이게 정리예요, 정리. 근데 이 정리 이름이 뭐냐면, 이 정리 이름이 뭐냐면, 결국 이게 이렇게 된다는 정리 이름이 뭐냐면, 중간값의 정리, 중간값의 정리. 그러니까 이게 실은 중간값의 정리는 아니고, 중간값의 정리 뒤에 이 정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값의 정리가 뭐예요? 나를 지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 근데 그 말이, 원래 내가 연속적인 인터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걔를 연속함수로 해서 대칭을 주면 걔네도 끊어지지 않고 한 덩이밖에 안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 똑같은 원리예요. 결국 이게 실은 결국 그 H0이 그 한 개인 게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뭐 더 이상 그렇게 막 더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래서 아무튼 이 공간에 H0을 세버렸어요 이미. 그죠? 질문 있나요 혹시 지우기 전에? 설명을 막 좀 그냥 받아들이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네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각각의 컨피규레이션들, 그거를 이제 세는 거예요. 이제 X5 마드, 이걸 마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마드 G에 그 걔네들의 구멍의 개수 한 거예요. 저희가 H0은 셌죠 이미. H0은 항상. 그러니까. 근데 이걸 세는 방법이 결국 실은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걸 제가 발견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실은 이게 좀 어떤 논문에 지금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논문에서 이 포리아 이누메레이션 티어럼하고 연관을 안 지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논문인데도. 그래서 이제 전 처음에 이제 제가 좀 처음에 이제 이걸 생각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생각하던 과정이 포리아 이누메레이션하고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연결이 됐나 그걸 찾아보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맥도날드라는 사람 정리예요. 좀 말이 이분 성함이 이제 그 햄버거 맥도날드랑 스펠링이 달라요. 맥도날드라는 부분의 정리인데, 아까 말했듯이 그 카이 유 그게 어떤 유에 대한 다항식인데, 그 0차원, 1차원, 2차원 구멍의 개수를 기억하는 그냥 다항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카이 U, X5 마드 G의 카이 U를 계산하는 거랑 같아요. 이 구멍의 개수를 세는 거. 그 구멍 그렇게 셌을 때, 공식이 실은 뭐냐면, 아까 저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포리아 이누메이션에 등장하는 아까 제가 말은 정의를 안 했지만 포리아 사이클 인덱스라고 하거든요. 그 G에. 거기다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들인 뭐라 그러죠? 그 카이 U, 그 X에 대한 구멍의 개수를 기억하는 다항식. 그죠? 근데 두 번째는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U에다가 U 제곱으로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수만 이제 밀리겠죠. 이게 뭐 차수가 이제 뭐 1이었던 게 2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2였던 게 4가 되고 4였던 건 없었으니까 이미 없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배가 되겠죠. 그죠? 차수만. 근데 실은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해보면은 그죠? 아까 지금 실은 이걸 이미 계산을 해놨잖아요. U-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번째는 간단해요. 그 U를 U제곱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죠?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모르는 걸 구해낸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제
X5 mod G가 있는데 이 G에 대한 그룹 이론적인 정보, 그러니까 대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X에 대한 문제로 환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 G를 계산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희가 생각했던 그 포이어 이누머레이션의 그 철학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구멍의 개수를 다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결국 이거 손으로 해봤나? 모르겠다. 이거는 제가 울프람 돌린 것 같은데 뭐 틀리면 울프람 탓을 할게요. 아무튼 이거는 맞죠? 저희가 해봤잖아요. 이거 H0. 네? 제가 뭐 아까 거의 윽박지르듯이 이렇게 막 얘기를 했지만 H0 맞죠? 그러니까 그래도 아예 거짓말은 아니구나 할 수 있고 H1도 알 수 있는 거예요. H2도 알 수 있고 저희가 H10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뒤로는 아예 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참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그 맥도날드 저 논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얘기 들을 수 있는 이제 포야 이누머레이션 정리랑 그 좀 관계 아까 얘기했던 뭐 이제 여기까지 대충 보고 이제 대충 감만 오셨으면 제 강연의 목적은 일단 한 98% 이상 성공이에요. 어떻게 좀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괜히 이 정리 이것만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H0하고 네. H 10의 그 베티수 그게 개수가 네. 같고 약간 대칭적인 네, 그런 게 맞아요. 있는 것 네, 그게 맞아요. 원래 성립을 하는 아니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깜짝 놀라네요. 저도 지금 이거 써놓고 나서 그걸 체크를 안 했는데 굉장히 좋은 발견이에요. 자, 이 대칭이 이루어졌죠, 이렇게 대칭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X5 mod G가 실은 이거 저도 이제 사실로만 알고 있고 결과를 막 체크해 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X의 차원 아까 여기서는 X가 2차원이잖아요. 2차원짜리였잖아요. 공면이니까, 그죠? 면이니까. 근데 이제 X의 차원이 좀만 높아져도 이제 굉장히 뾰족한 점들이 많이 생겨요. X5 mod G가. 근데 이 경우에는 안 생겨요. 이 경우는 안 생겨요. 저도 이거 증명을 뭐 체크해 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실은 이렇게 완전히 잘 알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닌데 이게 나오는 원리를 실은 좀 위상수학에서 포항칼의 두알리티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굉장히 좋은 포항칼의 여기다가 보여드렸나? 네. 그래서 이런 정리가 있어요. 그 베티수들 간의 대칭이 있다. 그 포항칼의 두알리티라는 정리가 있는데 굉장히 저도 놀랐네요. 보고 나서. 아무튼 네. 아무튼 저도 이렇게 배워가는 게 있네요. 강연을 하면서 학생한테. 이게 대충 대답이 됐나요? 아무튼 뭐. 뭔가 그런 게 있다라는 건. 네,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데 실은 포항칼의 두알리티를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저희가 그냥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나서 나중에 그 포항칼의 두알리티를 공부를 할 때 나중에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정리들이 결국 이 어떤 조금 더 뭐라고 그러죠? 제가 좋아하는 건데 조금 좀 추상적인 정리들이 저희가 실제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숫자들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좀 희열이 많이 와요. 수학 공부를 할 때. 그냥 막 이 정리 자체의 증명을 보고는 뭐 그냥 할 수 있는구나, 누가 했구나, 뭐 그 정도밖에 안 와요. 지금 처음에야 조금 막 뭐 공부하면 막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좀 오래되면 또 뻔한 스토리 또 내가 왜 이거 공부해야 되나 계속 이런 생각만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숫자로 진짜 딱 보고 보면은 이래서 또 이 수학이 아름답고 뭐 어쩌고 그런 느낌이 좀 드니까 일단은 아무튼 좋은 질문 감사해요. 다른 질문 있나요? 혹시? 없으면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괜찮네. 시간 1시간 반이라고 또 얘기를 또 대충 밑밥을 좀 이렇게 다 깔아두고 했으니까 밑밥이 비속어인지 모르겠네. 저도 한국말을 많이 안 해가지고 하여튼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거는 실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구멍의 개수를 세는 저희가 개수만 센 건 아니었잖아요. C랑 H가 그죠? 저희가 그 C랑 H가 어떻게 들어있는지까지 이제 실은 막 그것까지 고려를 했단 말이에요. 그 1, 2, 3, 4, 5가 바뀌는 그 개수만 셌으면은 그죠? 이제 C랑 H의 컨피규레이션들의 개수만 셌다고 했는데 근데 저희가 웨이트까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저희가 그 웨이트 폴리노미얼 처음에 그 C랑 H 이그젬플에서 웨이트 폴리노미얼은 저희가 X가 얘네인 상황에서 생각을 했죠. 그죠? X가 얘네인 상황에서 생각했을 때 그 CH의 웨이트 폴리노미얼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 C의 4은 H의 2의 C의 H2은 플러스 2 C의 2은 H3은 플러스 다 이었지 다 CH4 근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앞에 1이잖아요. 1이란 말은 뭐였냐면은 이 C를 5번 쓰는 녀석들이 X5 mod G에 몇 개가 있는가 센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C 1개 쓰고 H 4개 쓰는 녀석들이 몇 개가 있나 그걸 셌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저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0차원 구멍만을 생각을 하면 H 0을 밑에다가 썼네요. 위에다가 쓰는 걸 좋아해서 위에다가 쓸게요. H 0을 만 생각을 했을 때 얘네는 이 원소들의 개수에 불과했어요. 이 모든 컨피규레이션들의 원소들의 개수에 불과했어요. 근데 걔네는 결국 이 개수들을 다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1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1이겠죠. 다음이 몇 개죠? 10인가요? 10? 제가 미리 해보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계산이 틀리면. 근데 아무튼 이 정도는 저도 이제 박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정도 계산은 1 더하기 2 더하기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10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실은 농담이 아니에요. 계산이 정말 많이 틀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10개인데 저희가 10만 센 건 아니잖아요. 이 2라는 숫자는 실은 좀 더 세밀한 정보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10을 센 건 아니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희가 아까 그냥 0차원이라고 또 제가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실은 다시 돌아가 보면 얘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한동안 참 이게 의문이었어요. 이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이게 모티베이션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 중에 하나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속으로 설명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학과에 있는 존 스탠브리지라는 이제 조합론 하시는 그쪽 분야의 상당히 대가분이신데 차를 마시다가 이제 불만을 토로를 했죠. 선생님이 이제 딱 생각을 하시더니 가장 간단한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맥도날드 논문에 이렇게 이제 살살살 뿌려보니까 이제 이렇게 딱 뭔가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이거를 가지고 처음에 그 존 샘플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 가지고 그걸 그냥 제가 막 칠판에 적어보고 내가 이제 증명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맥도날드 논문을 제가 한 2년 전에 열심히 읽었어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증명을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거를 항상 어디 가서 그냥 제 결과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맥도날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해놓은 걸 제가 그 위에다가 얹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 웨이티드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네요. 생각을 해보면 아까 그 포이어 이누메이션 티어럼의 그 결과를 보면 웨이트 폴리노미얼들이 이 위에 나오는 그 사이클 아까 그 사이클 인덱스라고 불렀던 저희가 생각하는 그 대칭
GU 대칭으로부터 정의했던 폴리노미얼 이걸 집어넣으면 나온다고 그게 정리였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제 조금 선형대수를 조금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데 이제 C 플러스 H를 어떻게 볼 거냐면은 요 행렬에 트레이스를 택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트레이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실은 많이 나오는데 케일리 해밀턴 공식에 그 두 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하면 이게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A 플러스 D죠. 딱 보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아무튼 그래서 얘 트레이스는 그 케일리 해밀턴 공식의 두 번째 항에 그 마이너스를 취한 건데 그래서 A 플러스 D.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거의 트레이스가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대각행렬이라서 실은 행렬곱을 해보면은 두 번 곱하면 C랑 H랑 그냥 곱해져요. 각각씩. 그래서 얘는 그죠? 얘는 이거였고 얘는 이 phi 요 제가 지금 말했던 이 phi 파이라고 하나 아무튼 phi 제곱에 트레이스를 취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는 똑같이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그죠? 자, 자 그리고 이제 얘는 H 아까 그 H0X를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점이 두 개라서 그죠? 그 저희가 멀리서 봤을 때 점이 두 개라서 얘네가 각각 얘를 세면은 0차원 구멍의 개수를 셌는데 실은 이 행렬이 정의가 되면은 조금 더 약간 앱스트랙트하게 생각을 했을 때,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 주어진 맵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통은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이 2차 행렬인 경우에는 R2에서 R2로 가는 맵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예를 들면 이제 벡터가 여기 하나 있으면은 행렬을 벡터에다가 곱하는 거죠. 칼럼 벡터 뭐 X, Y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행렬을 여기다가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 곱하기 1 행렬이 2 곱하기 1 행렬로 가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굳이 C를 쓸게요. 좀 이거 지금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R인지 C인지는 조금 뒤쪽 부분에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C는 이제 복소수 집합. 그래서 아무튼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된다고 믿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이제 이 각각의 여기서 지금 1,0, 0,1 있는데 얘네 대신에 얘를 그냥 EC라고 부르고 EH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부르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복소수 위에 정의된 이 2차원 벡터 공간을 생각을 했을 때 얘의 뭐라고 하죠? 차원을 세면 이게 H0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그냥 억지로 만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각 차원에 이걸 기저라고 하는데 이 기저를 C에서 왔다, H에서 왔다. 똑같은 C랑 H를 쓰면은 제가 여기 위에 있는 C랑 H랑 헷갈리니까 그냥 EC, EH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굳이 왜 하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제가 좀 여기서 좀 많은 스킵이 있을 거예요. 지금 설명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0차원뿐만 아니라 1차원, 2차원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X가 도너츠 속이 뻥 뚫린 도너츠 모양에서 있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 생각했던 카이 유라는 뭐라 그랬죠? 다항식 구멍의 개수를 생각했던 다항식을 이제 H0, H1, H2라는 벡터 공간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1차원, 하나는 2차원, 하나는 이제 1차원이겠죠. 왜냐면 그게 그냥 구멍의 개수를 지금 제가 여기 써놨지만 H0의 차원은 H0 아까 0차원 구멍의 개수고 H1의 차원은 2. 그러니까 1차원 구멍의 개수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아까 생각했던 거는 이제 여기다가 아이덴티티 함수를 취한 다음에 트레이스를 취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차원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왜 그러겠어요? 이제 꼭 하나를 하자면은 저희가 이 경우에는 2차원이었어요. 그죠? 2차원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phi 1을 아이덴티티 행렬로 취해요. 그죠? 이거를 뭐라 그러죠? 단위 행렬? 아, 죄송해요. 제가 진짜 용어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막 영어를 잘한다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용어가 기억이 안 나서 단위 행렬이라고 하죠. 단위 행렬을 생각을 했을 때 얘의 트레이스를 구하면 얘 두 개를 더하면 2가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얘를 조금 더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그 C랑 H는 뭐 1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얘를 이제 트레이스로 주자. 그러면은 그래도 아까 생각했던 그 정리의 방법, 그 정리들이 다 성립을 하는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성립을 해요. 그게 이제 제 정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그 LU는 이제 트레이스를 기억하는 거죠. 이제 아까 생각했던 그 포리아 이뉴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X가 이제 C랑 H만 있는 딱 그 점 두 개 있는 공간일 때 이 phi를 그 다이애고널 행렬 CH라고 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U에다가 잠깐만요. 그렇죠. U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딱 저희가 원하는 그 잠깐만 U에다 1을 집어넣어야 되나 안 되나 그건 모르겠네. 집어넣는다고 하죠. 아 죄송해요. 지금 H가 0밖에 없어서 실은 집어넣나 안 집어넣나 그렇게 큰 소용이 없거든요. U 1 집어넣는다 그 잊어버리시고 죄송합니다. 그 P가 그 다이애고널 행렬일 때 딱 그 처음에 상수항밖에 없잖아요. 이 LU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포리아 이누머레이션 티오렘을 복원을 할 수 있어요. 이 정리를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맥도날드 정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X가 아까 그 도너츠 모양이죠. 도너츠 구멍이 뚫린 도너츠 모양일 때 이 phi를 그 phi 0, 1, 2를 각각 단위 행렬로 택하면 아까 그 H0 그 0차원 구멍의 개수, 1차원 구멍의 개수, 2차원 구멍의 개수를 기억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그냥 제가 말을 그냥 막 설명을 안 하고 할 텐데 이게 실은 어떤 설명 많이 안 할 텐데 이게 실은 이거를 떠올려야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실은 아까 그 맥도널드 정리에 일반화가 있어요. 일반화가 뭐냐면은 이게 어떤 아까 제가 드렸던 공간도 해당이 되는데요. 건희 씨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컴플렉스 버라이어티라는 그 공간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공간에도 그 어떤 복소 기하학적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조를 가진 공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그 H0, H1, H2 뭐 이런 것들을 쪼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호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그 쪼개는 방법인데 그 쪼개면은 쪼갠 것들마다 차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원들을 이 공식이 다 기억해낸다는 걸 치아라는 이제 예전에 이제 풀턴 선생님 제자였는데 지금은 수학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분이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보고 이거 조금 약간 증명이 엄청 일반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감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아까 방금 드렸던 그 공식에서 제 정리에서 그 phi를 이렇게 택하면 이제 각각 그 컴포넌트마다 그 어떤 뭐라 그러죠? 그 H0이나 H 뭐 1 뭐 이런 게 쪼개질 때 그것들을 기억하게끔 숫자를 이렇게 임의로 준 다음에 걔를 택하면 그 걔를 그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치아 결과가 복원이 돼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관심이 이렇게 가시면 논문을 이제 찾아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것 중에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설명을 드리면 아까는 지금 그러니까 2번은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2번은 좀 설명해야 될 말이 많아서 2번은 아까 그 치아 결과에서 조금 더 나가려고 한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1번에 제가 다른 친구랑 지금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맥도널드 선생님 결과를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원소를 각 자리마다 같은 걸 배치를 해도 돼요.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근데 그거를 다 다르게 주면 뭐냐? 그걸 더 다르게 줬을 때 이걸 맥도날드 선생님 결과를 복원할 수 있는 거 없는 그저 엄청난 관심사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수학 전체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거를 소위 말하는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그 경우에서 그 가장 간단한 케이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케이스가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아까 같은 경우는 그 5개 그게 뭐가 있었는데 5개 이제 그게 있고 그 5개 점에 구조가 주어져 있었잖아요. 그 구조에 의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회전을 시켜서 복원해낼 수 있는 결과만큼만 잘랐잖아요. 대칭만큼만.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대칭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뭐 1, 2, 3, 4, 5, 2, 3, 4, 5, 2, 3, 4, 5, 1 뭐 이렇게 막 어떻게 숫자를 바꿔도 저희가 다 같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그 각 꼭지점이 다 다를 때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은 제가 오늘 이거 좀 연구를 하다가 알았는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거를 같다고 할 때랑 다르다고 이거를 다 잘랐다고 저희도 자른다고 하는데 이거를 다 대칭만큼 다 나눠줬을 때랑 안 나눠줬을 때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정말 이게 미스테리한데 지금 저희가 지금 지금 제가 존 샘브리 선생님 밑에 있는 포스트 닥터 박사 학위 논문에서 실마리를 좀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뒷부분 내용은 제가 좀 설명을 자세하게 안 드린 것 같지만 아무튼 더 질문 일단은 감사드리고 더 질문이 있으시면 또 마음껏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톡 감사하고요. 한 5분 정도 이제 약간 질의응답 정도 하는 시간 갖고 이제 레코드 끄고 이제 또 잠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이제 그래요. 하는 시간 가질게요. 저 질문 있는데. 네네 질문하세요. 예, 아까 학생님 정말 질문 잘했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저희가 이번 지금 그 해주신 강의에서는 이제 X를 이제 그 토러스로 이렇게 잡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토러스로 잡고 했어요. 이제 연구하신 거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그 X에 대한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토러스에 대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게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가능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일단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매니폴드라는 개념을 알아요? 매니폴드라는 개념. 예. 알고. 네, 그러면 컴팩트라는 개념도 알고. 그럼 컴팩트 리얼 매니폴드에서는 다 돼요. 다 되고 이미 그 베티 넘버에 대해서는 맥도널드 선생님이 이미 잘 알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 실은 제가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정리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논문에서. 제가 근데 이걸 다 체크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몇 개 좀 조심스럽게 체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 컴팩트니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컴팩트니스가 안 들어갈 때는 실은 그 컴팩티파이를 시킨 다음에 어떤 코어몰 아까 그 영들 HI들 뭐 이런 거를 다시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더 세밀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컴팩트니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 그 토러스에서 그 구멍 하나만 뚫어도 실은 같은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더 고민을 하지 않고서는 그냥 바로 이 같은 증명을 하기는 힘들어요. 토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될 텐데 이제 다른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컴팩트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네. 뭐 그 정도면 대답이 되나요? 네. 아무튼 이거 굉장히 조금 아까 그러니까 아마 대학원 가기 전에도 의상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 그룹 액션 아까 말한 그 퍼뮤테이션 그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G의 액션 퍼뮤테이션 S5에 있는 서브그룹에 있는 퍼뮤테이션 그룹이라고 하는 그 서브그룹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룹 액션이 있는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막 실은 막 이걸 숙제할 때 이걸 사용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 굉장히 이 맥도날드 선생님 결과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막 한 인용이 한 137번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아닌가 300 몇 번 됐나? 아무튼 제가 이걸 막 기억하는 하도 많았던 게 기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거 증명하고 나서 누가 한 게 아닌가 하고 논문을 이렇게 타이틀을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무튼 이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아름다운 결과예요. 아 죄송해요. 대답을 너무 길게 했네요. 다른 분은 질문 없으신가요? 한 분 정도 질문 더 받고 레코드는 끌게요. 저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좀 들어봐 주실래요? 네네네. 이제 처음에 어쨌든 Fourier enumeration theorem을 이제 generalize 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generalize 해갖고 사실은 이제 그것도 복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맥도날드 theorem의 경우도 이제 identity matrix인 경우에 복원이 되고, 이제 그렇죠. 거기까지는 known result의 이제 generalization인데, 이제 그렇죠. 마지막에 언급하셨던 게 이제 Cheers 포뮬러였죠. 네, 그것도 복원이 돼요. 네. 그것도 이제 복원이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그걸로 시작하신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generalize 하고 나니까 네. 그것들이 복원이 되는 이제 더 generalize된 시츄에이션을 만들어내시게 된 거죠. 네, 근데 실은 제가 이제 거의 약간 조금 거짓말은 한 적은 없는데 아무튼 여기서 네, 실은 이걸로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실은 유한체에서 뭐죠? finite field에서 어떤 정의된 방정식들의 개수를 세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에탈 코몰로지 이론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H 제로 H1 H2 그 상황에서 상당히 디스크리트한 상황에서도 이론이 등장을 하는데 실은 거기서 가장 먼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 논문을 처음에 딱 펼쳐 보시면은 실은 모티베이션은 이걸로 주진 않아요. 이걸로 주진 않고 아까 본인 소개하실 때 말씀하셨던 베이 컨젝처의 일부인 rationality, 제타 펑션의 rationality를 그거를 일반화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걸 시작한 거고 지금 여기에 설명드린 모든 거는 어떻게 보면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혹시 아까 이제 돌복 호몰로지를 디컴포지션 되는 하즈 디컴포지션 얘기하셨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포스트 올리신 거 보면 믹스드 하지 스트럭처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X5 마드 G 같은 경우에 X가 스무스 프로젝트면은 이제 다 호치 티오리가 다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믹스드 호치 티오리를 굳이 언급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굳이 언급을 하자면 하겠지만 거의 다 퓨어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치 그러니까 컴플렉스 매니폴드가 컴팩트 컴플렉스 매니폴드가 아니어도 마치 그거인 것들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호치 티오리 관점에서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같이 공동 연구한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서 이제 이제 점들이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 같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다 다르다고 가정을 한 그거 있잖아요. 그 연구에서는 이 허치 스트럭처가 전혀 표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표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퓨어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가설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대답하는 과정 자체는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던 폴리노미얼 맥도날드 선생님 말했던 폴리노미얼들이나 이런 게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등장하는데 패턴들이 상당히 이상하게 묘하게 패턴이 있거든요. 막 간단한 건 아닌데 묘하게 패턴인데 그 패턴들이 지금 믹스드 터치 티오리에서 왔다고 믿고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론을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정말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라서 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저도 박사 논문 할 때 잠깐 얽혔었는데 그랬어요. 결국은 그 부분은 약간 포기하고 이제 끊어서 냈는데. 네, 상당히 그 부분이 참 지금 좀
그 읽을 거리가 그렇게 막 딱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레코드는 일단은 여기서 종료는 하겠고요.